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연구방법론을 맡은 김영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0년 임상심리사 1급 필기 기출문제 제1과목에 해당되는 심리연구방법론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급 심리치료와 이 심리연구방법론 두 과목을 맡았는데요. 10문제씩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문제부터 공개된 문제를 쭉 보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 문제집에 있는 것들, 우리 문제집에 있는 게 5개년치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중복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심리연구 방법론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50% 정도는 조금 수월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50%, 40%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 일명 통계가 곁들여진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잘 숙지하셔도 충분히 과락 걱정은 안 하시고 60% 이상은 넘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강의를 신청하신 여러분께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상담연구방법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라고 하는데요. 그 과목과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과 상당히 매칭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드렸습니다. PDF 파일 자료와 강의를 올려드렸으니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안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문제도 있는데요. 그 문제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문제로 담겨드린 그 문제는 안 푸셔도 됩니다. 그건 좀 너무 어려운 거니까 거기까지는 풀지 않으시고 그냥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내용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DF 파일 안에 있는 문제 형태는 보지 마시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전반부 문제를 보도록 하는데요. 2020년의 문제는 전반부가 좀 어려웠고요. 후반부는 조금 쉬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상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1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요. 상관에 대한 문제를 좀 잘 냅니다. 똑같은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에 대한 문제는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상관이에요. 상관인데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완벽해서 일치하는 경우 상관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을 우리가 이 플러스 1은 정적 상관이라 하거든요. 마이너스 1은 부적 상관이라고 해요. 부적 상관이라 하는데 피어슨 상관계수 감마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바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 것이고,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다른 방향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건 뭘까요? 0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 사이에 0이 있어요. 그럼 이 0은 바로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변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다른 변인도 한 단위가 증가하면 두 변인 간의 상관은 플러스 1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변인을 A, B라고 해볼게요.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한다. 이렇게 같은 방향이 되면은 정적 상관이 되는데, 이게 한 단위 증가할 때 여기도 한 단위가 증가됐잖아요. 정비례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완벽하게 일치한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이럴 때는 플러스 1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지문도 맞습니다. 3번 지문.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인 사이의 곡선적인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한다. 곡선이 아니고 직선입니다. 곡선이 아니고 직선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곡선일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반비례적인 요소가 있다.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직선적인 부분은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게 직선 아닙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y는 x 플러스 1이나 이런 값이겠죠. 따라서 이것은 정적 상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적 상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인 사이의 직선적인 관계의 방향과 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변인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라고 했어요. 무관하게가 힌트예요. 그러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진다. 상관이 없는 게 무관한 거잖아요. 무관하게 다른 변인이 변한다면 두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뭐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겠죠. 제가 0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무관하다면 0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마 이퀄 마이너스 0. 예를 들어서 7, 2, 4, 2. 그 다음에 감마 이퀄 0.0012. 그 다음에 감마 이퀄 플러스 0.8912.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부적 상관.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정적 상관에 가깝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곡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직선적인 관계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저는 문제마다 여러분들 해설 옆에 놓고 계셔요. 문제마다 나와 있는 실력 다지기나 심화학습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가 지금 여기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에 해당되는 이론 강의는 있지만 임상심리사와 관련된 이론 강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제가 좀 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상관계수가 있는데요. 심학습을 폈죠, 여러분. 피어슨 정률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이 피어슨 정률 상관계수가 이제 문제 풀 때 있었던 거고요. 두 변수 간의 상관을 구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피어슨 정률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두 변수가 등간 척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피어슨 상관계수 이렇게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순위 척도 하면은 우리가 이분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순위 척도 하면은 보통 이분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등간 척도 이상을 연속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속형 그 다음에 가로 연속형, 두 변수가 연속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변수가 직선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직선적인 관계 말씀드렸어요. 양이 있고 강도는 이제 기울기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행과 열의 분산이 비슷해야 된다. 이거를 등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는데요. 그냥 참고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정규분포성도 있어야 되고요. 사례수가 적을수록 신뢰도는 떨어진다. 우리가 이제 상관성을 볼 때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이 사례수가 좀 많아야 좋겠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는 감마라고 표시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고요. 이 R제곱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력이라 하는데요. 이 R제곱을 결정계수라고 하거든요. 결정계수. 이거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대문자 R제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력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을 결정계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아마 이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계수는 0에서 1 사이, 아무래도 이제 제곱을 하다 보니까 음수값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에서 1 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써드릴까요? r제곱은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계속 보겠습니다. r제곱은 x와 y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럼 플러스 1. 앞에서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혀 상관이 없으면 0이고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동일하면 일치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해요. 상관계수 구하는 공식이 나왔는데요. 뭐 상관계수 구하는 공식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앞에 설명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관계수는 루트 r제곱이 돼요. 상관계수는 루트 r제곱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r제곱 값을 알면 거기다 루트 씌우면 상관계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표준 편차의 곱, 그러니까 이 변수와 이 변수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의 곱분의 공분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스피어만 등이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피어만 상관계수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 등위 상관계수라고 되어 있죠. 이 등위 상관계수는 쉽게 말하면 순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어만 상관계수, 밑에 보시면 서열척도라는 게 나와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되거든요. 서열척도가 바로 순위척도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서열척도인 경우 자료의 값 대신에 순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상관계수다. 데이터를 작은 것에서부터 쭉 차례로 순위를 매겨서 서열 순서로 바꾼 뒤 그 다음에 순위를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앞에 등간척도 이상이다가 바로 피어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열척도이기 때문에 2분형이 되는 거예요. 2분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등간성이 의문시되거나 변수들의 점수가 극단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피어슨 상관계수보다는 스피어만의 서열 상관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서열 변수니까 연속형이 아니라 2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분형. 이분형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쓰는 건데요. 값의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대해서 상관계수 값을 구하기 때문에 비모수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모수적 방법이 우리가 이제 서열 변수 같은 경우는 비모수적인 방법을 쓰고 그다음에 등간 이상은 우리가 보통 모수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스피어만 등이 상관계수는 피어슨 정류 상관계수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어슨의 상관계수하고 그다음에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스피어만의 상관계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볼까요? 101장에서 우수작을 뽑기 위해서 교사들이 작품 간의 서열을 매겼어요. 자, 서열의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정률 상관계수로 구할 수는 없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내야 된다. 교사 간의 상관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등위 상관계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등위 상관계수는 로우를 표시합니다. 로우. 자, 여기 피어슨 상관계수는 감마였잖아요.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로우인데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로우의 표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변수의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 한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피어슨이었죠. 아무래도 이게 연속형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두 변수가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자,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값을 갖는데 순위를 보는 거예요. 순위가 완전히 일치하면 플러스 1이 되고 순위가 완전히 반대가 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위와 연관성 있는 것은 스피어만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켄달의 타우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가장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가 이 켄달의 타우와 연관된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이거는 20번 문제에서 풀 건데요. 서열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의 상관을 구한다. 그러면 켄달의 타우는 스피어만과 연관성이 있겠네요. 세 번째 보면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제 비모수적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스피어만의 등이 2분형이니까 이거는 비모수적 방법. 되게 이제 비모수적 방법은 사례수가 적을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비모수적 방법은 사례수가 적을 때, 사례수가 적은 경우 비모수적 방법을 많이 쓰고요. 사례수가 적절하다. 정규분포를 따르면서 사례수가 적절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켄달의 타우는 뒤에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노트를 할게요. 20번 문제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켄달의 타우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모수적 방법이에요. 비모수적 방법이어서 사례수가 적어요. 사례수가 적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순위에 여러 개의 점수가 있는 거예요. 순위를 따르는데 같은 순위에 여러 개의 점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순위에 여러 가지 점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자, 같은 순위에 여러 가지 점수가 분포되어 있다. 이걸 이제 동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점 처리 방법을 써요. 동점 처리 방법을 씁니다. 자, 여기 스피어만과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2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 켄달의 타우를 찍으셔야 돼요. 스피어만을 찍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2번에 별표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켄달의 타우의 A, 켄달의 타우의 B, 켄달의 타우의 C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점 처리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어슨의 파이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피어슨의 파이 상관계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변수 모두 명목 변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피어슨의 파이 상관계수와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피어슨의 파이. 우리가 보통 파이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파이 상관계수. 두 변수가 명목 변수니까 이것도 2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A를 봐보세요. 2번에 A를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의 견해, 찬성 반대 2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별의 차이, 남녀 이렇게 2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피어슨의 파이 상관계수는 2분형, 그 다음에 2분형. 2분형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2분형 앞에서 순위척도, 서열척도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서열척도예요. 여기는 서열척도라고요. 여기도 서열척도고, 여기서 순위가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서열척도예요. 이것도 서열척도인데 여기는 뭐예요? 명목척도예요. 여기 두 가지 다 명목척도가 되는 거예요. 명목척도로 2분으로 나누는 거. 여기서 뭐 자연스러운 양분 상태란 말이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2분형인데 이게 명목 변수야, 명명 변수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상관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점이연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줄 꺼도 되고 안 꺼도 돼요. 자, 점이연 상관계수가 있고 6번에 보면은 이연 상관계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 양류, 양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독립변수가 있고 점이연에 그다음에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양적 변수가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연속형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가 독립변수니까 2분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연속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변수가 세팅되어 있을 때 여기가 독립변수, 여기가 종속변수입니다. 독립변수가 앞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독립변수가 2분형으로서 명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연속형의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볼 때 점이연 상관계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점이연 상관계수 양류 상관계수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2분
변수인 이 명목을 0과 1로 코딩을 해요. 0과 1로 코딩을 해서 그 다음에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피어슨 정률 상관계수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연 상관계수는 둘 다 연속형인 거예요. 양적 변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이연 상관계수인데, 자, 이건 둘 다 연속형이에요. 여기 연속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연속형이에요. 양적 변수라 했으니까 둘 다 연속형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독립 변수를 임의의 기준에 의해서 이분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연속형에 있는 변수를 이분용으로 임의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 변수를 이분화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게 바로 독립 변수를 임의적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요것을 이분용으로 바꾸어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연 상관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두 가지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는 참고. 자, 그 다음에 4분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4분 상관계수는 느낌이 뭐예요? 아, 밑에 읽어드릴게요. 이연 상관계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양적변수, 연속형이다 이거예요. 연구자가 독립변수를 임의의 기준에 의해서 이분하여, 그래서 독립변수를 이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분된 독립변수와 양적인 종속변수 상관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스피어만 정률 상관계수와 동일한 결과를 갖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스피어만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서열척도 해갖고 순위를 이용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어만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분 상관계수가 나왔는데, 4분 상관계수는 우리가 이제 4개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4분 상관계수는 연속형과 연속형이 있어요. 연속형과 연속형이 있는데, 자, 여기를 이제 4분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를 2분형으로 나누고 여기도 2분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4분이 되는 거죠. 네 가지로 이제 4등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분 상관계수는 이렇게 낸다. 여기 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두 변수 모두 연속형이 양적 변수이지만 임의로 두 개의 명목형 변수로 나누었을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뭐 키, 작다, 크다, 그 다음에 몸무게, 가볍다, 무겁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씩 나누는 거죠. 그래서 4분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부분만 좀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1번의 답을 3번으로 처리했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자를 거예요. 뒤에 부분이 문제가 좀 쉬우면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10번까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시간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공별량 분석의 기본 과정이 아닌 것은 입니다. 자, 이 공별량 분석의 동의어가 공분산 분석이라고 해요. 공분산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앙코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분산 분석. 이 공분산 분석은 회귀 분석이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회귀 분석과 그 다음에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퀄 별량 분석. 이 별량 분석이 아노바거든요. 별량 분석이 분산 분석 아노바예요. 이것과 회귀 분석을 결합시켜 놓은 것, 이게 바로 공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공분산 분석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공별량이라고 했잖아요. 공별량. 이 공별량의 영향이 가미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별량의 영향을 통제시켜야 됩니다. 공별량의 영향을 통제시킵니다. 공별량의 영향을 통제시킨다. 그러면
분산 분석에서 통제시키냐, 회귀 분석에서 통제시키냐. 회귀 분석에서 통제시키는 거죠. 회귀 분석할 때 공별량의 내용을 통제시키고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돌리는 거니까 회귀 분석을 활용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향을 통제를 했잖아요.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 이제 분산 분석을 봐야 돼. 분산 분석은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별량 영향 통제 후 분산 분석을 통해서 분산 분석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분산 분석은 별량 분석이라고도 하는 아노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집단 간의 차이. 그래서 F검정 같은 경우는 세 집단 이상의 차이를 볼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F검정, F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F값을 가지고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공별량 분석의 기본 가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과관계 보는 설계가 실험 설계 아닙니까? 그래서 실험 설계와 연관되어서 공별량 분석을 하는 기본 가정도 있어요. 그것은 놔두시고요. 자, 첫 번째, 각 집단 간의 분석을 한다 그랬으니까 각 집단의 모 집단 별량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동별량성이 나와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동별량성. 모집단의 별량이 동일해야지 한 모집단의 별량을 엄청 크고 하나는 작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적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매개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는데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잠깐 그리면 이게 독립변수다, 이게 종속변수다, 여기가 매개변수라고 하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이 두 가지의 관계에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공별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공별량의 요소가 됐죠. 왜?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그래서 공별량과 독립변수의 교호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요거거든요. 요 두 가지의 교호작용. 여기 보면 상호작용 효과란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호작용이 없어야 한다. 상호작용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공별량 분석의 전제조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 3번 상호작용 효과가 유효해야 된다. 여기는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가죠. 각 집단의 회귀계수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 집단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각 집단은 우리가 실험 설계와 통제 집단이 할 때 실험 설계할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집단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집단이 있다. 그러면 그 세 집단을 비교한다. 그럴 때 각 집단의 회귀계수가 나올 건데 회귀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실력 따지기를 먼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무선 추출이 있어요. 표본들은 무선적으로 추출한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표본의 독립성을 말하는 거예요. 표본의 독립성. 자, 표본의 독립성은 무선 추출, 무작위로 하는 거. 자, 무선 추출에 의해서 표본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별량성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표본들을 추출해 온 모집단의 별량이 같아야 된다. 동별량성이라 말씀드렸고요. 정규성입니다.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표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규성이라고 하죠. 정규분포성. 정규분포를 이루어두는 것. 정규분포 이룬다. 이것을 정규성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1번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썼어요. 이 두 가지만 더 알아놓으셔라 이 말입니다. 공별량 분석의 기본 과정을 하기 전에 이걸 좀 아시면 돼요. 회귀 분석을 돌려?
회귀 분석을 돌리니까 각 집단의 회귀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별량 영향을 통제를 시킨다라고 했잖아요. 통제시키고 나서 우리가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공별량 분석, 공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선형적인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대신 이 독립 변수와 공별량 분석, 독립 변수와 공별량 분석, 통제해야 되는 공별량 분석이요, 그것과는 교호작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아닌 교호작용,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상호작용 효과가 유효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독립 변수와 공별량 분석 안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정규 분포성 가정에 대한 겁니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밑에 실력 따지게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전반부는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력 따지기를 잠깐 보시면 QQ 플러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정규 분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상당히 시각적으로 정규 분포는 이렇게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을 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균, 그 다음에 중위수, 최빈치가 같은 값을 갖는 거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가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해요.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이라고 하는데, 자, Q 플러스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모양이 나타나는지, 이 모양과 가까운지, 이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샤피로-윌크 검정법이 있는데요.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알아보는 검정이랍니다. 회귀 분석에서 모든 독립 변수에 비해 대에서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서 맨 끝에 회귀식의 맨 끝에가 오차항이거든요. 그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그걸 보는 것이 샤피로-윌크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은 자료의 평균 값을 내고 표준 편차,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와 비교해서 적합도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첨도와 외도가 있습니다. 첨도는 뾰족할 첨자이기 때문에 뾰족한 정도를 보는 것이고, 외도는 거기 나온 대로 좌우 대칭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좌우 대칭 아닙니까? 그 다음에 뾰족한 정도,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첨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규 분포에서. 그래서 첨도든 외도든 거기 보면 0일 때, 0에 가까울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해보세요. QQ 플롯, 그 다음에 샤피로-윌크 검정, 그 다음에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 마지막은 첨도와 외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규 분포성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성, 정규성 검정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체킹하십시오. 2번 문제는 체킹하시고, 제가 이거 하나 써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별량 분석의 가정, 이렇게 해서 모두 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독립변수. 자, 독립변수 최소 2개는 범주형이다. 범주형 변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별량이 있었죠. 공별량 변수와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연속형 변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는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 연속형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공별량 변수가 저기서 말하는 매개 변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두 가지 공별량과 종속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선형적 상관관계 있어야 합니다. 요게 이제 저기 나왔던 2번 지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종속 변수는 등분산성이 있어야 된다. 종속 변수, 결과 변수는 분산이 동일해야 되는 것을 등분산성이라 합니다. 등분산성이 분산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벤 검정으로 많이 하죠. 이것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독립변수와 공별량 변수 간의 교호작용.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교호작용을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3번 문제는 좀 쉬워요.